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내 30대 기업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남미를 순방 중인데 멕시코시티에서 수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은 현재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권의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지도자와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는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현재 보복 사태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각과 이들이 얘기하는 대응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이 나라가 어떻게 우물 안으로 곤두박질 치는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시대에 한일 관계는 초주검 상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만약에 박원순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는 확인 사살될 겁니다. 제가 발언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첫 번째,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경제를 타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일 관계의 갈등의 핵심을 대단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 적이요, 또 다른 문재인의 반일 파퓰리즘적인 이런 분석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관계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맺은 거니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니까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어 버리고, 그저 박근혜의 아주 애국적인 통치 행위였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연기하려고 했던 이런 식의 조치를 재판 거래요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를 자신의 적폐청산의 틀 안에 집어넣는 정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저는 아베가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 그것이 문제의 처음부터 끝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쌓여왔고, 아베는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특히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만든 또 하나의 업적, 한일협정, 사또 에이사쿠가 만든 이것이 완전히 역사적으로 뒤집어지는 사태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분개, 그리고 결국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 한반도 통일 과정,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을 해서 북한, 중국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과 근본적인 어떤 이 이익관계를 계산해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의 한반도 미래 노선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판단을 아베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의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본때 보여주기인데, 자,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 외교적이요, 어찌 보자면 역사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45년 해방 이래,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이런 식의 일본의 위험한 보복 조치는 처음입니다. 때문에 일본 이 첫 번째 분석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는 것, 두 번째, 이제 와서 민관 비상 합동 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기업적 정서로 그저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업들을 적폐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과 적폐 거래를 했던 대상들로 몰고 기업의 활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소주성이라든가 또는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무,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달라, 조금 이런 거를 좀 해달라라는 기업의 애끓는 호소는 전부 다 외면하고,
기업이 원자력 생태계가 살기 위해서 신한울 3호기, 4호기만이라도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하는 기업의 정말이지 애타는 호소는 전부 다 외면하고 이제 와서 자기 정권이 코너에 몰리니까 무슨 민간 합동 대응 체제를 갖춘다 이런 식의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입 다변화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라는 또 이빠른 미봉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이런 일본 첫 번째 대일 경제 의존도와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일 관계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현재의 이 경제 세계 경제 구조화에서 어떤 나라도 특히 이 제조업 기술이 뛰어난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다른 기술 선진국들과의 경제적인 연대, 연결 이런 구조 없이는 경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입 다변화를 정부가 지원한다고요? 왜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됩니까?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품목을 포함을 해서 일본의 핵심 소재라든가 또는 일본의 고급 제작 기계 장비, 반도체 제작 장비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일본의 로봇 해서 일본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산업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웃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지. 한국 경제를 위한 일종의 아주 긍정적인 환경으로 생각을 해서 관계를 이 나라와 잘 맺어서 그런 이 부품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런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경제 분쟁 이런 것은 원래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자유무역 체제의 중심 기둥이 되고 있는 일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본을 활용을 해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참으로 어리석은 이런 조치들입니다. 박원순이 얘기하는 것도 다 파퓰리즘의 반일 선동입니다. 대일 경제의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것이 마찬가지다. 제2의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일종의 이것을 또 역사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무슨 독립이니 종속이니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의 상호 얽히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이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로 보편적인 상식과 국제적인 규범을 무시한다고 박원순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인 상식과 국제적인 규범을 무시한 존재는 문재인과 좌파 세력입니다. 이 박원순이는 4.3 선동, 4.3 사건을 완전히 국군에 대한 학살로 매도한 그 위원회의 실무기획단장을 맡아서 4.3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국군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이런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이 좌파 성향, 좌파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일 관계를 포함한 한국의 현대사를 완전히 왜곡을 하고 많은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규정을 하는 이런 식의 흐름에 앞장섰던 반일선동 파퓰리스트입니다. 그런 의식이 첫 번째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보편상식과 국제적인 규범,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국제조약, 한일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박근혜 이런 어떤 보편적인 상식 이런 것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국제규범을 무시한 존재를 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국입니다. 보편상식과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게 일본 측이라면
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위원회라는 안을 왜 받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쪽이 일본이라면 제3국이 일본이 틀렸다라고 판정을 내릴 터인데, 세 번째, 박근혜 정권을 또 외국에 나가서 멕시코시티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 장황하게 매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조치야말로 대통령이 꼭 해야 되는 애국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이 우물안 개구리 문재인, 우리 안에 갇혀있는 포유류 동물, 많은 사람들이 비판, 냉소, 조롱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 한 사람은 현재의 지도자, 또 한 사람은 미래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간 인물. 이것이 현재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